GUI의 장점은 뭔가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화면 출력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림 파일을 화면에 출력해 보는 건데요. 자, 그림 파일을 화면에 출력을 할 때 보통 그 레이블 위젯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코드인데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임포트 하는 것들을 썼고요. 특별히 그림 그릴 때는 Qt GUI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곧바로 쓰이고요. 또 몇몇 상수 같은 경우에는 Qt 코어에 있는 Qt가 쓰입니다. 자, 윈도우를 하나 만들었고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고 윈도우를 1280, 80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푸시 버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푸시 버튼에 로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게 하고 그 위치를 10 by 10,10에서 가로 100, 세로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화면에 나오도록 했고요. 자, 그 변수 이름을 그 btn 그다음에 로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언더바를 붙이는 스타일도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단어부터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하는 형식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통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 단어마다 대문자로 그 정하는 식으로 많이 쓰고요. 자, 위젯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출력을 하려면 레이블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레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위치는 얘가 10에서 시작해서 그 가로가 100이니까 110에서 딱 끝나겠죠. 그래서 또 10칸을 띄워서 120으로 했습니다. y는 10이니까 여기도 10으로 해서 높이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이 큰 윈도우에 그 오른쪽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120이니까 120을 빼줬고요. 그 다음에 10만큼 빼줬습니다. 오른쪽에 10픽셀을 비워두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너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여기도 높이이기 때문에 10을 빼주고 또 여기 10픽셀 그 테두리에서 10픽셀 빠지도록 빼기 10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도록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로드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레이블 윈도우가 위젯이 있는데요. 글자가 가운데 이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테두리가 그 안 보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그 스타일 쉿을 좀 적용을 하면 그 좀 알아보기 쉬울 텐데요. 요거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테두리는 1픽셀로 하고 솔리드 블랙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로 밝은 회색으로 했고요. 자,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그 세미콜론을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Q property align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align center라고 하면은 쓰여지는 글자를 그 가운데 정렬로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잘 보이니까 여기 10픽셀씩 그 띄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자가 가운데에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그림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출력을 하려면 픽셀 맵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게 되는데요. 픽셀 맵이라는 그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생성자에 그 픽셀 맵 객체를 만들 때 그 갈로 안에 파일명을 주면은
이 이미지를 영상을 읽어서 그 픽셀맵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픽셀맵 객체를 레이블 위젯의 set pixelmap이라는 함수에 넘겨주면 곧바로 화면에 그림이 출력이 됩니다. 자, 저는 주라는 폴더에 catjpg라는 이미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이미지고요. 자, 이 이미지를 그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면요. 버튼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qtgui, qpixelmap은 qtgui 안에 있습니다. qtgui.qpixelmap 점 슬래시를 하면은 현재 폴더를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폴더에 cat.jpg를 읽어드려서 qpixelmap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lbimg에 setpixelmap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하면은 크기를 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요. 자, 버튼 클릭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버튼.clicked connected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추가해 줬습니다. 자,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이벤트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btn load clicked. 자, 이 부분이죠. 자, 함수를 복사해 넣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주고요. 자, 이 안에 cat.jpg 파일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좀 잘못 적어 놨네요. 자, btn load clicked인데 btn clicked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load 바꿔줬습니다. 여기 푸시 버튼 만든 이름이 btn load였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요. 고양이 그림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확대를 해도 뭐 그대로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이 고양이가 그 전체 그 사진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전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부분은 그 레이블 윈도우에 딱 들어가는 만큼의 가운데 있는 영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블 윈도우가 이만한데요. 이만해서 요 윈도우에 딱 채워지는 만큼을 영상의 가운데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그림 크기 픽셀 맵 객체에 보면은 그림의 크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위드스 하이트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위젯의 크기를 바꾸면 전체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영상 크기만큼 그 레이블 위젯의 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화면에 그림을 출력을 하는 방법은 레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림 파일을 qpixelmap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qpixelmap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qpixelmap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그 레이블 윈도우에 setPixelMap에 방금 만든 객체를 넘겨주면 곧바로 화면에 그림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그려진 그림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이는 위젯은 주로 라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라벨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라벨 위젯을 우리는 캔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도 캔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라벨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라벨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요. set geometry에서 그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라벨 윈도우는 여기서는 0, x는 0이고 y는 300. 예, 300에서 시작해서 width, height 빼기 300만큼 크기를 지정해 줬습니다.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객체가 qpixelmap입니다. 이미 파일에서 읽어드려서 그림을 아까는 조금 전에 그렸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어있는 그러한 그 그림판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판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이 출력해주는 그 레이블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꼭 이거랑 똑같게 해줄 필요는 없죠. 자, 그렇지만 이 레이블 윈도우에 꽉 차게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거를 똑같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픽셀맵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 픽셀맵 객체는 다양한 그림 그리기 관련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함수는 fill, fill인데요. fill은 갈로 안에 있는 그 색깔로 그 색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t.white라고 하면은 흰색으로 그 칠해지는 거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지정한 컬러로 색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갈로 안에 qtgui.qtcolor라는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갈로 안에 컬러를 지정하는 숫자를 넣어줍니다. 보통 그 RGB를 그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0이면은 그 해당 그 색깔의 강도가 가장 작고 255면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255, 255, 205를 지정하면 RGB가 전부 다 그 강도가 가장 높은 게 되고 흰색으로 됩니다. 검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000을 하면 되겠죠. 나는 빨간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255, 0, 0.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RGB니까 00, 255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16진수를 알고 있다면 16진법으로 이렇게 샵을 붙여서 16진법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FFFF가 이 값에 대응이 됩니다. 255는 0부터 255는 8비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씩이 8비트가 됩니다. 4비트가 있으면 0부터 1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4비트 그래서 하나 255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픽셀 맵을 그 준비를 하고요. 이 픽셀 맵을 그림을 실제로 출력하는 그 담을 수 있는 라벨 캔버스에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set pixel map을 통해서 세팅을 해주고요. 이 레이블을 화면에 출력을 하면 이 하얗게 칠한 이 그림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 페인터라는 객체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페인터라는 객체를 만들 때 갈로 안에 그 캔버스에 픽셀 맵 객체를 넘겨줘서 이 페인터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인터라는 객체는 다양한 그림 그리는 그 함수를 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선을 그리는 draw line이라는 함수도 있고, 글자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draw tex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draw line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점의 좌표를 주면은 제시하면 100 by 100에서 300 by 300 좌표로 그 선을 그어 줍니다. 자, draw text는 그 hello world in canvas라는 지정된 그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요. 앞에는 출력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x는 0 좌표고 y는 32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 글자를 가운데를 기점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세팅하면 반 정도 잘려진 형태로 출력이 돼서 다음과 같이 32로 주었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painter.en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림 그리는 작업이 종료됐음을 알려줍니다. 자, 화면에 뭔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그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end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부분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좋겠는데요. 그 단계를 머릿속으로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출력하는 뭔가 윈도우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윈도우로 보통은 Q 레이블 위젯을 사용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그림을 실제로 그리려면 뭔가 그림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그림판에 해당하는 게 도화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도화지에 해당하는 것이 Q 픽셀 맵입니다. 자, 이걸 도화지라고 비유를 하면 Q 레이블은 그 스케치북이 되겠네요. 자, 스케치북을 준비를 하고 그 스케치북 안에 있는 하나의 도화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화지를 처음에 흰색으로 그 흰색 도화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도화지를 스케치북에 붙여 넣었습니다. 네, 붙였습니다. 도화지를 하나 준비를 하고 그 도화지를 스케치북에 딱 그 넣어놨습니다. 이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도화지가 있는데 그 도화지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젤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게 세픽스 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붓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되죠. 자, 그래서 그 페인터라는 객체가 붓에 해당되고요. 자, 이때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뭔가 연결을 시켜 놔야 되죠. 그래서 그 인자로 캔버스에 픽셀 맵을 가져와서 그 붓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붓으로는 선도 그릴 수 있고 그 글자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윈도우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별도의 변수로 참조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일은 그 이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화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지를 캔버스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 붓과 캔버스를 연결시켜 놓는 거죠. 이 붓으로는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draw line, draw text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좌표를 좀 보면은 100,100에서 300,300으로 선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글자 출력은 0,32에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붓을 잘 씻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엔드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가 있고요. 레이블 윈도우를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그 도화지를 흰색으로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하얗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가 0,32라고 해서 그 왼쪽 이 도화지를 담고 있는 이 캔버스의 0,0 위치에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은 100,100에서 300,300까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선을 그리는 드로우 라인, 글자를 그려주는 드로우 텍스트를 사용해 봤는데요. 페인터에는 사각형을 그리는 드로우 렉트라는 함수도 제공이 되고요. 자, 이 시작 왼쪽 상단 좌표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을 그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드로우 렉트를 했을 때 테두리 부분의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드로우 라인을 했을 때 선 색깔을 지정을 합니다. 드로우 텍스트를 했을 때 글자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색깔로 좀 하고 싶다라면 페인터에서 set pe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파라미터로 특정 색깔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qt red 또 뭐 qt 블랙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된 것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qt 컬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나는 선을 그리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no pen이라는 그 정의된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qt.nopen.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그 브러쉬라는 것은 그 테두리 색이 아니고 칠해지는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사각형을 그렸는데 사각형 안쪽에 무슨 색으로 칠할 거냐 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et brush qt red 그럼 안쪽을 빨간색으로 칠하게 되는 거고요. 자, set brush의 qt no brush 자, no pen no brush 하면은 테두리도 색깔을 주지 않고 안쪽에도 특정 색깔을 칠하지 않게 되겠죠. 자, 아래에는 그 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그 빨간색으로 브러쉬를 적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별도로 펜 객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qpen GUI에 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럼 그 만들어진 펜 객체는 setWidth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서 3이라고 주면은 그 선을 그릴 때 두께를 3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의 색깔을 setCol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컬러를 지정해 주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과 브러쉬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페인터 객체를 붓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펜 객체를 만들어서 색깔을 RGB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펜과 브러쉬를 그 페인터에 적용을 하려면 set pen, set brush,
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펜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드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 펜 색깔과 이 브러쉬 색깔이 그림을 그릴 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그리고요. 안쪽은 빨강색으로 칠해진 그러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면 다시 셋 펜을 통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곧바로 그림 그리는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펜은 검은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브러쉬는 칠하지 않는 색으로 노 브러쉬로 세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됐고요. 안쪽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XY 좌표를 콘솔이나 또는 레이블에 출력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바탕에 있는 위젯, 기본 윈도우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글자를 출력을 하려면 글자를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캔버스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위젯에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페인트 이벤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클래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클래스로 코드를 변경했을 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부분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글자를 그린다는 개념을 캔버스에다가 출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캔버스에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캔버스에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를 합니다. 자, 캔버스에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데요. 자,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을 그리려면 붓이 하나 있어야 되죠. 큐 페인터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캔버스에는 픽셀 맵 도화지를 이미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붓을 하나 준비하고 좌표를 계산을 한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를 통해서 그 좌표를 0,32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드로우 텍스트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미 그려진 글자 위에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집니다.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글자를 그리기 직전에 배경색으로 다시 색칠해서 지워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걸 해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펜을 노펜으로 이렇게 하고요.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도록 했고요. 다음에 브러쉬도 지금 캔버스를 앞에서 흰색으로 흰색 도화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브러쉬를 흰색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0,0에 9글자 정도, 다음에 높이는 32로 했습니다. 한 글자가 한 16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대충 계산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사각형 영역을 테두리 없이 흰색으로 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로우 텍스트 하면은 글자가 노펜이니까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셋펜을 통해서 검은색으로 글자를 바꿔서 그 좌표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림 그리기가 끝났으면은 페인터 엔드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데 밑에 그 코드가 한 줄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이 그림이 화면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작업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그려줘야 돼, 화면을 좀 새로 그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새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명령은 canvas.update라는 명령은 화면을 새로 그릴 필요가 있으니까 새로 그려질만 하면 새로 그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캔버스 영역의 그 윈도우에서 뭔가 새로 그려져야 될 게 있으면 그리시오 라고 그 영역을 한정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판 준비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자,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캔버스에서 set mouse tracking true 하면은 드래그 없이도 캔버스에서 마우스 움직임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발생하는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움직여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캔버스에서만 처리하도록 해줬기 때문이죠. 네, 움직일 때마다 좌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재미난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그 마우스 드래그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 마우스 위치에 점을 찍으면은 될 텐데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 선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 아래에 있는 링크로부터 링크에서 따왔습니다. 자, 먼저 점으로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요. 점을 그리는 함수는 draw point라는 함수입니다. 자, 막바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라는 윈도우를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 대해서 그 페인터 객체를 붓으로 하나 얻어오고 드로우 포인트 마우스 좌표 EX, EY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면 end 화면을 갱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는 앞서 했던 거랑 다 똑같고요. 자, Q 위젯에서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set geometry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캔버스 0,0에다가 그 부모 윈도우의 그 안쪽에 0,0의 부모 윈도우랑 같은 크기로 그 캔버스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픽셀 매듭을 만들고요. 도화지를 준비하고 도화지를 캔버스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 마우스 무브 이벤트. 자, 여기 함수 이름을 캔버스라고 해주는 것이 더 혼동되지 않고 좋겠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좀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마우스 위치에 작은 점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면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생기면서 출력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빨리 움직이면 그 사이사이에 마우스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 좌표가 사이사이에 그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 대해서 이전의 좌표랑 현재 좌표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에서는 그 선을 그리는 드로우 라인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코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자, 이때 그 선을 그리려면 이전의 좌표랑 현재 좌표 두 가지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 좌표는 그 이벤트 처리하는 파라미터로 이벤트 객체로 넘어오고요. 넘어오지만 이전 좌표는 별도로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 바깥쪽에 previous x, previous y로 그 변수를 하나 그 선언을 하고요. 일단 none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 xy 좌표를 가지고 오는데 previous가 none이라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previous 값이 그 설정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그 변수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 previous x라는 값이 이 함수 내에서 값이 바뀌고 있죠. 이 바깥쪽에 있는 변수인데 안쪽에서 값이 바뀌는 경우라면 할당 연산자를 쓰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none이 아니라는 얘기는 previous 값이 뭔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return이 되어 있으면은 세팅되어 있지 않을 때 값을 세팅해주고 return을 하게 되면 이 뒤에는 non이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함수 이 코드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함수를 끝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붓을 준비를 하고요. 캔버스로부터 도화지로부터 붓을 하나 준비를 하고 선을 그리는데 previous x, previous y에서 현재 마우스 위치 x, y까지 선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요. 업데이트를 화면 갱신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현재 위치를 previous x, y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를 그 떼면 그 previous xy를 다시 none으로 세팅을 해 줍니다. 자, 드래그를 할 때만 그 선이 그어지도록 하고요. 그 드래그 하지 않을 때는 그 previous x를 다시 run으로 해서 그 다음 드래그를 할 때 값이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요. 캔버스 만들었고 도화지 만들었고 캔버스에 도화지를 캔버스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 함수를 지정해 줬고요. 릴리즈 이벤트에 대해서도 마우스 릴리즈 이벤트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이제는 빨리 움직여도 그 사이사이가 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으로 그렸을 때의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드래그를 하다가 떼고 이동하고 다시 드래그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yQt를 이용한 그림 출력, 그림 그리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그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한 거는 그림 그리는 것 관련해서 그 필로우라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림을 읽어드리고 출력하고 자르고 붙이고 뭐 모양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그 다루고 싶고 뭐 인식이나 검출, 뭐 인공지능 기능까지 활용을 하고 싶다면 오픈CV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게임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자, 이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뭐 이것도 활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게임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